네, 안녕하세요. 36기 홍보대사 이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은 어떻게 빼독을 알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으로 오신 언니가 체중 감량으로 빼독을 해보는 게 어떠겠냐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15일 만에 빼독의 제품력에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15일 만에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담낭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네. 의사 선생님께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사를 너무 자주 해서 음, 일하는 도중에 실수도 몇 번 했었고요. 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도 했었고요. 음, 그런데 이제 빼독이 설사를 먹게 하는 약도 아닌데 15일 점프 스타트 기간이 끝난 후에 설사가 멈추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오, 또 호르몬이 불규칙해서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데 호르몬제를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다는 말에 혼란스러웠는데요. 그 찰나에 빼독을 하고 나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폐경이 오는 줄 알고 음,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두려웠었어요. 음.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42이에요. 헉, 맞아요. 42이면 아직 완경의 나이는 아닌데요. 아마 네. 이렇게 생리가 불규칙해지면 좀 마음이 여자로서는 조금 그렇죠. 네, 마음이 지금은 너무 많이 규칙적으로 아팠어요.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빼독 엄청, 덕분에?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헬스 홍보대사 스피치에서 막 적나라하게 하다니. 야, 여러분, 이건 민망한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빼독을 네일샵에서 만난 고객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으셨고, 그리고 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지만, 불편했던 이제 장 부분이 건강해지셨고, 또 네, 여자로서도 조금 속상할 수 있었던 호르몬의 규칙성까지 생기게 되신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빼독 끝난 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나요? 네, 건강하신가요? 네, 지금도 너무 건강해요. 맞아요. 빼독 프로젝트에 티알라인티라는 제품도 있고 또 네, 헬시클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우리 몸 안에 장 건강, 미생물의 생태계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세포의 산화도 막아주고 내 생활 습관도 교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끝이 났는데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죠. 제가 네, 네. 현숙회원님 프로필 찍으신 거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가 아마 처음에 빼독을 권유 받으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왼쪽 아래가 홍보대사로 선정되시고 나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날이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저 때랑 비슷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감량이 되셨어요? 조금 더 감량이 됐죠. 끝났는데도. 네, 네, 지금 체중을 보니까 75.7kg에서 12.1kg를 감량해서 63.6kg가 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체지방률이 43.7. 그럼 거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에 가까운 면적, 어떤 부피가 기름, 지방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29.7까지 14% 감량이 되셨고요. 근육량은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1.3kg이나 느시면서 아마 체지방률에 더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 양은 실질적으로 지방의 무게인데 얼만큼 내 몸에 붙어 있냐인데 33.1kg이나 붙어 있었던 것에서 14.2kg이 연소되면서 현재 18.9 더 빠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많은 체성분의 변화를 이루셨는데 빼독하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빼독하는 동안 뭐 컨쌤이 하라는 대로 했다, 아니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 뭐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컨셉도 마찬가지만요. 저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냥 컨셉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그냥 꾸준히 했어요.
컨설턴트의 지시대로 했고, 또 네. 운동은 무엇을 하셨어요? 운동은요, 이제 집에서 그 홈 트레이닝, 홈트로. 이제, 헬스 네, 같은 거 하신 거죠? 헬스를 하신 거죠? 홈트로? 아니면 네, 필라테스? 그렇죠. 아니요, 필라테스는 아니고요. 이제 복근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이제 훌라후프 이런 거 뱃살을 아침, 많이 빼고 저녁으로. 싶으셨구나. 네, 맞아요. 빼독하시면서 운동까지 열심히 하시면 프로필 찍을 때 네, 진짜 뿌듯하실 거예요. 혹시 네. 현숙희 언니 현재의 체성분과 어떤 체중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당연히 지금보다 더 빼야겠죠?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이제 12kg 정도 더 빼가지고요. 올해는 바디 필로프에 꼭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2kg 정도 감량하시면 50 초반대예요. 그럼 정말 아이돌만큼 네, 날씬해지실 것 같은데 바디 프로필 네, 꼭 공유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기대되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7주차를 맞이하고 계신 37기 회원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연속으로 두 기수 참여해서요.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4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효과가 빠른 분도 계시고 더딘 분도 계실 텐데 정말 프로그램들만 따라와 주신다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정말 많은 감량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90일이 지나고 체지방이 6.5%가 더 감량이 됐고요. 현재 총 14%가 감량이 됐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찾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원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와, 14kg을, 14kg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인가요? 유치원생 정도인가요? 어머, 애를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체중에 대한 감이 없네요. 저희 아들은 50kg가 가깝거든요. 그 정도를 빼낸 거예요, 몸에서. 얼마나 몸이 무거웠을 것이고, 그로 인한 염증들도 몸에서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신 우리 이현숙 회원님, 홍보대사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37기 회원님들께도 많은 격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메인 강의 시간입니다.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 건강과 관련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전문 강사님이신데 대학교에 돈을 내고 비싼 수강료를 내고 들어야 할 전문 지식들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나눠주실 겁니다. 재능 기부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정말 감사하거든요. 오늘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조금 더 운동을 해보고 싶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무언가 더 발전된 건강의 변화를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강사님 윤나라 수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 네, 화면으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제가 고정이 됐네요. 네, 뭐 운동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더 떨립니다. 왜냐면 김종국 회원님이 들어오셔서 운동하면 떠오르는 그 김종국, 예, 연예인 김종국처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주 운동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고 계신가요? 근데 운동이요, 사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깨드리고 싶어요. 운동하면 헬스장 가서 1시간 이상, 1시간 반 각 잡고 어딘가에 가서, 아니면 집에 어떤 특별한 운동기구를 깔아놓고, 요즘은 홈짐이 제 뒤에 있는 이런 배경처럼 홈짐이 유행이니까 이런 홈짐을 꾸려놓고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느낌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신체 활동이 다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야기하죠. 나는 숨쉬기 운동만 한다. 물론 숨쉬기도 호흡근이라고 하는 잡아주는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너무 동적인 것들, 너무 과격한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만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질문 하나 할게요. 운동은 그러면 왜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답이 아니고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왜? 어, 건강하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먹으려고. 어머! 먹으려고 운동한다. 저랑 비슷한데요? 몸매 만들려고. 그렇죠. 자, 운동에도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본인이 부여하는 거예요. 누구는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누구는 먹기 위해서. 너무 먹기만 하면 양심에도 찔리고 또 그 양심이 몸으로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 라는 게 있고 방금 건강하려고요. 이런 분들은 몸에 통증이 있는 거야. 막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운동을 해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운동 목적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운동의 목적을 이렇게 어, 나열해 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운동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 조건도 충족을 시키고 체중 조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몸매를 만든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목적이 있고 운동은 질환 발생에 대해서 예방적이다.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전병이 있어. 그쵸? 근데 당장 걸리진 않지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운동으로 좀 예방해야겠다. 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체형적으로 상체가 좀 비만하고 하체가 좀 날씬한데 이 체중이 그대로 무릎에 가해지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늙어가면서 고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체 운동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정신적 안정감 제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신적 안정감이요. 사실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달리기와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게 신기하게 우울증이에요. 달리기로 우울증을 개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달렸는데 우울증이 치료된다? 어떤 걸까? 이런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죠. 게다가 이건 제가 중학교 체육교사였잖아요. 중학교 체육교사였을 때 체육에 대한 자부심이 뭐냐면 아시죠? 우리나라 국방은 중학교 2학년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게 폭력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그런 성향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과목이 체육이에요. 네. 그래서 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근력. 기본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면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무거운 물건도 잘 들을 수 있고 내가 계단을 올라가도 내 몸이 좀 받쳐줄 수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근력과 유연성이 겸비가 되면 통증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요. 예. 이런 몸에 근막이 틀어져서 아니면 체형이 틀어져서 오는 통증들을 이런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회성 강화가 돼요. 이 운동이라는 게 비단 혼자 하는 운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뭐 박혀가지고 혼자 쇳덩이만 들고 있는 그런 운동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즘은 골 때리는 그녀들 보시나요? 예, 그런 단체 운동들 또는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운동 강의를 듣는 것도 이런 사회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운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을요, 이게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리서치를 해봤더니요, 그래도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체중 조절, 나 지금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 또는 미적으로 내가 원하는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대요. 보이시나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하지 못하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살이 찌면 여성분들이 핏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옷을 입으러 가도 맞는 옷이 없고, 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다 나와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어떤 핏이다? 슈트핏이다. 슈트핏.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TR라인 티를 드시면 우리 핏이라고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걸 딱 먹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날씬한 워렌 버핏이 되죠. 매력적인.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일러를 너무 올려놨나? 더워서 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늦은 시간이라서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 증대를 위해서 많이, 남자분들 요즘은 신종어가 생겼어요. 헬창이라고 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교정을 통해서 통증이나 삶의 질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 보겠다,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유, 이런 것들은 진짜 시술과 수술 후에 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뭐 소모임이나, 제가 막 운영하고 있는 소모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 떠나서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요겁니다. 이 헬스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니죠, 헬스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나 어떤 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99%는 거의 대부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은 좀 낮추고 대신에 내 몸에 있는 근육량은 좀 늘려서 보기 좋은 건강한 몸매를 만들자. 그쵸? 다 동의하시죠?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찾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구어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보기에 좋고 울긋불긋 뭐 미적인 거, 이걸 떠나서 우리 몸에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근육량의 비례해서 기초대사량이 정해집니다. 기초대사량은 뭐냐면요, 숨만 쉬어도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예요. 칼로리. 편하게 생각하면 칼로리. 그러면 누군가는 같은 숨을 쉬는데 숨을 한 번 들이셨다 내뱉는데, 누구는 예를 들면 5칼로리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10칼로리를 사용을 해요. 같은 숨을 쉬는데. 공기는 공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10칼로리를 사용하고 누구는 4칼로리를 사용해요. 자동차 연비로 보면 안 좋은 거겠지만 사람 몸엔요, 그렇게 칼로리를 많이 사용한다? 그만큼 내가 먹어도 잘 찌지 않는 몸이다라는 걸 반증해줘요.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죠. 그 기초대사량의 70%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요, 살이 잘 안 찝니다. 요요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 운동을 같이 해줌으로써 내가 평생 지켜지는 몸매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죠?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 특히 지방질, 기름기 있는 것들이 특히 맛있잖아요. 고기도 삼겹살이 맛있고, 이런 것들을 드시면 지방이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돼도 탄수화물 적당량 우리 몸에 쓰이고 남는 잉여 탄수화물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환원돼서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요, 이렇게 에너지 소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저장률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돕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라는 건 근육량이 떨어졌다는 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반드시 필요하고 근육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에 맞는 운동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강화시키고 싶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동 기능 중에 심폐지구력입니다. 내가 집이 좀 높은 고지에 있어요. 좀 동네가 그래. 그러면 내가 걸어 올라가는데 늘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너무 못 올라가겠는 거야.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 그런 경우에 심폐지구력을 조금 강화시키면 수월해지겠죠, 집에 가는 길이. 근데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종목은요, 요런 것들이 있대요. 달리기, 걷기, 사이클, 수영, 등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대부분의 이런 운동 종목들이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운동들은요,
강도가 너무 고강도가 아니고 특히 지속성을 요하는 운동으로서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운동들이래요. 그쵸? 걷기 우리 계속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달리기는 물론 100m 달리기는 1시간 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는 심폐지구력보다는 근력이 진짜 많이 쓰여요. 무산소 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요하기 때문에 100m 달리기 말고 내가 시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달리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근력 및 지구력 향상 운동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장 가서 하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크로스핏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테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유연성을 향상을 위한 운동이 있습니다. 요가, 스트레칭 이런 것들. 이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난 이것만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몸은요, 유기체라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띠고 있습니다. 근력만 너무 세지잖아요?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근육이 많음에 있어서 오는 질환들이 생겨요. 막 체형이 더 틀어지고요.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유연성을 겸비한 근육이 가장 좋은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이 고루고루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골고루.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앞서 소개해 주신 것대로 대학교에 가면요. 4년제 체육대학, 뭐 2년제 체육대학, 이런 체육대학에 가면 처음에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과에 왔는데 운동을 하려면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트레이닝, 훈련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특히 이 5가지. 우리가 몸을 만들고 싶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부의 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부하가 과할수록 조금 더 근육이 자극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로 계속 운동을 하면요. 내 근육이 자극을 받지 못해서 더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싶다.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 무게를 조금 높여서 운동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요.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과부하랑 더 연결되는 부분이죠. 운동 부하도 그렇고 훈련 패턴도 그렇고 이걸 쌓아나가라. 그래서 운동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꾸준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진성의 원리 때문에. 그리고 또 반복성의 원리. 거의 같은 맥락이죠. 꾸준히 반복해줘야 되고 개별성의 원리. 여기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 4, 5번에 오늘은 특히 회원님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람 몸은 다 달라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이성과 개별성이 있어요. 몸이 다 다르고 체형이 단 한 명도 같지가 않아요. 팔 길이도 다 달라요. 다리 길이도 다 다르고요. 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개별성의 원리와 특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걸 운동을 실시해야지만 나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게 퍼스널 트레이너의 힘을 빌리는데 비단 PT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게 좀 제살깎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업계에 PT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좀 몸 좀 만들었다고 뭐 시합 좀 나가봤다고 남을 가르치는데 남을 가르치는 건 다릅니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좀 더 많이 알아야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얻어야 이 개별성과 특이성에 맞는 운동을 돈을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별로 없다라는 거 찾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중적인 거 오늘 이 시간에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요. 요렇게는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유산소 운동도요. 똑같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내가 유산소 운동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반복해서 잘 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요. 몸에 심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산소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늘리면서 굉장히 심장이 튼튼해질 수 있게끔 계속 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특히 심장의 크기가 커진대요. 크기가 커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전신에 피를 돌리는 게 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에 더 많은 피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심장이 펌프질 할 때 더 많은 양의 피가 나오겠죠. 좌심실에서. 그러면 그런 심장을 스포츠 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으로 다져진 심장, 스포츠 심장은요. 일반인들이 1분 동안 심장 박출량을 재봤더니 한 70회에서 80회 정도 뛴대요. 그런데 스포츠 심장,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분당 40번에서 50번밖에 안 뛰는데 일반 심장보다 피를 더 많이 보내요. 발끝까지.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심장 기능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산소 운동은요. 심장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의 벽을 두껍게 한대요. 그러니까 심장에 근육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욱국 욱국 계속 뛰는데 심장 펌프질을 잘할 수 있도록 아주 탄탄해지는 거죠. 심장에 근육이 붙는 거죠. 이렇게 그림처럼요. 자, 그래서 질문은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성과 특이성에서 제가 요즘 많이 부딪히는 것들, 여기 있는 회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현대인들 전부 다 상지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을 달고 삽니다. 얘는요, 편한 말로 바꾸면 거북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도 회원님들 몇 분 보이시거든요. 거북목에서 더 진행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라가 됩니다. 좀 더 길어요. 길고 더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영상으로도 그렇게 고개를 쭉 빼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고개가 앞으로 나오면 어깨도 말립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특히 어깨 운동할 때 이게 어깨를 날개짓처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운동을 딱 하다가 바로 라운드 숄더는 바로 회전근개에 바로 파열되죠. 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유튜브로 보고 따라 한단 말이에요. 내 체형을 모르고 요걸 그대로 그 사람은 또 달라. 예를 들어 김종국 아주 운동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봤는데 김종국은 어깨가 쫙 벌어져 있고 운동에 적응이 돼 있고 잘 가르쳐 주긴 하나 나의 몸 상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내 몸이 거북목에 끼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운동을 할 때 내 몸 상태를 조금 풀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푸냐? 팁 드립니다. 프레첼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 그냥 보면 인터넷에 프레첼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라운드 숄더나 목이 불편하다. 어깨, 목이 항상 불편한 직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회원님이 네일 아트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밑에 보고 계속 속눈썹을 붙이거나 작업을 하는 이런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고개가 계속 숙여져 있겠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깨도 굽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체형을 다 봐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세 하나만 잘 운동하기 전에 해주셔가지고 풀어주셔도 갑자기 회전근개가 나가는 건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댓글로 프레첼이 제거식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프레첼이 그 프레첼이에요. 그 프레첼이라고 하는 음식이 이렇게 꽈져 있잖아요. 그 몸을 뒤튼다 해서 프레첼 모양이라고 해서 프레첼 자세예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져가면요. 우리는 근육 운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도요, 크게 동적 운동과 정적 운동으로 나눠요. 동적인 운동, 정적인 운동, 알죠? 움직일 동자. 자, 해가지고, 정적인,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바꾸시면 돼요. 사진은 같습니다. 이 플랭크 자세가 정적 운동에 속하죠. 요렇게. 요게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정적 운동이 요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동적 운동이 이렇게 내려와서 등장성 운동, 등속성 운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건 거의 대부분 등장성, 장력이 발생하는 근육 운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는 등장성 운동을 한다. 대신에 이런 정적 운동의 등척성 운동, 운동은 되나 근육 길이가 유지되면서 버티는 동작들이 있어요. 플랭크 같은 자세들. 이런 자세를 하시는 분들은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30초, 1분 이렇게 버티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의사들이 얘기하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는 안 돼요. 왜? 할 때 발살바 호흡법이 나오거든요. 아이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출산을 할 때 힘 주세요 했을 때 힘줄 때 어떻게 해요? 흡! 기억나시죠? 호흡하시면서 흡! 이렇게 하시죠. 무거운 무게를 들 때도 그런 호흡법이 나와요. 그게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 있고 혈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를 조절하는 걸 잘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게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무게로 20번, 30번 반복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로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그러면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운동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운동도요, 같은 시간에 공부랑 똑같아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서 서울대 갈 거면 다 갔죠. 그죠? 근데 1시간만 앉아 있더라도 실제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1시간만 앉아 있어도 6시간 앉아 있는 애들만큼 공부하더라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운동 3시간, 4시간보다 그냥 짧지만 집중력 있게 20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운동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몸은 관절이 다 있습니다. 그죠? 마디마디가 연결된 곳은 다 관절로 돼 있어요. 이 관절이 여러 가지 쓰이는 동작을 보시면 그걸 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요. 내가 운동 동작을 했는데 관절이 여러 개 쓰여. 그러면 다관절 운동입니다. 그리고 관절이 딱 한 군데가 쓰여. 그러면 단일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단관절 운동이에요. 이 중에서 운동 효율성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관절을 여러 개 사용할수록 근육을 여러 군데 한다는 말이 되고 그만큼 칼로리 소모도 높고 운동 효율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3대 운동,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3대 전설이 있습니다. 언더아머라고 하는 메이커 아세요? 언더아머는 3대 500이 안 되면 입으면 안 된다는 피트니스 협회에서 잡아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3대 운동 인터넷으로 많이 도는데요. 3대 운동은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의 3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운동. 3가지 대표적인 운동. 첫 번째 스쿼트. 여러분 스쿼트 그쵸? 왜냐면 관절 보세요. 여기 관절 다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관절이 쓰이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높습니다. 많은 근육군이 참여하고 많은 칼로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스쿼트랑 비슷한 자세죠. 바의 위치가 다르고 손의 위치가 다를 뿐 똑같죠. 관절을 많이 쓰니까 얘도 효율적이고요. 또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과 얘는 한 가지일 것 같지만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관절에 속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을 그러면 헬스장 가서 꼭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냐면요. TRX 밴드라고 하는 집에 방문에다가 고정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홈트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2, 3만 원 정도 해요.
이런 거 사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맨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도 내가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 빼고 스쿼트 동작을 점프를 집어넣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하체에 부하를 주면서 많이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헬스장을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운동이면 장땡이냐? 아닙니다. 제발 좀. 운동은요, 공식이 있어요. 방정식처럼요, 먹는 것과 휴식과 운동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근육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양이라고 많은 학자들과 운동하시는 전문가들이 100이면 100, 한 명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운동으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성장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운동으로 열심히 근육에 상처를 입혀놨어요. 그 상처 입힌 근육을 다시 회복시켜내야, 리커버리 해야 그 근육이 단단해지고 뼈가 부러졌다가 붙을 때는 더 단단하게 붙듯이 근육이 더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데, 그걸 근육 손상시킨 근육을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그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무언가 TR라이트를 권하고 이 헬시 클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됐어요, 나는 운동으로 빼볼게요, 이러신 분들은 조금 안타까워요.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겠지만 어쨌든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그분이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제 회원님인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산에 그렇게 다녀. 그리고 헬스장도 다녀요. 막 스피닝 1시간에 1000칼로리 하는 스피닝도 하고 막 줌바도 해요. 근데 살은 계속 쪄. 그 운동으로 못 뺐으면서 계속 운동으로 뺀대. 찔 땐 먹는 걸로 쪘잖아요. 근데 빼는 건 운동으로 빼려고 해요. 먹는 걸로 쪘으니까 먹는 걸로 빼셔야 되는 거예요. 빼는 것도. 그래서 근성장 공식 이 세 가지 중에 운동도 운동이지, 운동 파트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운동을 왜 적당히 해야 되냐? 이게 엔진이 눌러붙은 엔진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탔더니요, 엔진에 기름때가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려면 이제 막 신차를 뽑았는데 엔진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몇 년 동안 몇십만 킬로, 몇백만 킬로를 뛴 차를 엔진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이 엔진이 돌아가는 걸 시동 걸고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 시동 걸고 엔진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빨리 달릴수록 이 엔진은 과부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호흡이 가쁠수록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 여러분들 아시죠? 날아다니는. 이름이 왜 하루살이에요? 수명이 짧죠? 그런데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치 크죠? 근데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등치 큰 사람이 더 오래 살죠? 사람이 아니죠. 큰 코끼리가. 그 코끼리가 왜 오래 사냐 봤더니요, 동물들도요, 호흡을 빨리 하는 동물들은 빨리 죽어요. 호흡을 느리게 하는 거북이, 숨 참았다가 바다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거북이 막 200년 살아버리고요. 코끼리도 오래 살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 호흡이 가빠지는 환경을 많이 만든다는 거, 그렇게 되면 호흡량에 비례해서 몸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걸 활성산소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쥐도 그렇죠. 쥐도 아주 그냥 찍찍찍찍찍찍 아주 그냥 계속 호흡을 가쁘게 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운동 후에 활성산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걸 처리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국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R라인 하면서 적절한 운동하면서 TR고를 같이 드신 분들이 임상이 그렇게 좋아요. 역대 대상하신 분들 보면, 헬시 대상하신 분들 보면 TR고 다 챙겨 드셨습니다.
같이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전에 이걸 먹음으로써 비타민 D 이런 걸로 관절 쓰이는 거, 관절이 닿는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근육을 채우려다가 관절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육을 얻으려다가 평생 안 돌아. 근육은 다시 빠져도 다시 찌울 수 있지만 관절은 집 나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운동 전에 먹는 프리 워크아웃 꼭 드셔주시고, 그리고 운동 후에 특히나 더 방금 얘기한 엔진 때처럼 끼는 활성산소를 비타민 C, E가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글루코사민, 비타민 D가 관절에 굉장히 보호를 많이 일으켜서 당신 내 주인이 근력 운동을 했으면 관절에 기름칠 해주는 역할을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식품을 챙겨 먹지 않으신 분들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니까 TR고를 꼭 챙겨 주시고요. 요거 영상 한번 봐볼게요. 유산소 하고 좀 싶은데요. 달라요. 반드시 먹는 걸로 유산소 하고 싶 더 챙겨 주셔야 되고, 본인의 체형에 맞는 운동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크게 좀 진화했지만 굉장히 체형은 다 다르고 각기 몸은 다 다르지만 학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마른 사람, 중간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좀 뚱뚱한 사람. 내 체형이 어딘가에 따라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외배엽은 좀 말랐으니까 이 사람은 지방을 태우는데 유산소 운동이 많이 역할을 해주니까 유산소보다는 근육량을 채워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으로 좀 건강한 몸이 되어 보세요 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하는데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쓰게끔 하는 에너지 대사 원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같이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체형이 변할 것이다 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중간 배엽입니다. 이 분들은 타고나는 체형들도 굉장히 많고요. 권상우 같은 사람들을 중배엽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요, 원래부터가 결국에 좀 발달돼 있고 뼈대가 중간 정도로 굵어요.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를 적절히 해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줘라. 가장 환상적인 몸매니까. 그리고 내배엽으로 가면 좀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체형이 좀 무너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탄수화물이 너무 높아지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량을 좀 늘리면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100%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중량 운동도, 웨이트 트레이닝도 고반복 운동으로 실시를 하면 유산소성 운동에 가까우니 헬스클럽에 가서 아까 얘기한 3대 운동도 스쿼트 같은 것들, 힘이 좋다고 해서 이러한 체형들이 한 10개, 15개 하는 무게보다 내가 20개, 30개, 50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해서 반복 횟수를 높여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지방이 더 잘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체형에 맞는 운동법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금 체형에 따라서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운동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만 권장드릴게요. 지방은 좀 낮추고 근육량은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도 되게 많아요. 헬스장 가면 여자분들 옷 갈아입고 먼저 워밍업도 아니야. 본 운동을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러닝머신을 먼저 해요. 또는 자전거를 먼저 타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한 40분 핸드폰 보면서 40분 뭐 50분 이렇게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근력 운동 잠깐 한 10분 15분 하고 20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세요. 이걸 순서를 좀 바꾸기를 권장드려요. 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방금 얘기한 자전거나 러닝머신은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나 지금부터 운동한다 시작했을 때 지방이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박혀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바뀌어서 저장되는 형태, 글리코겐의 형태, 간에도 많이 저장돼 있죠. 그리고 혈관에 떠도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의 형태를 먼저 무산소성 운동,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먼저 사용해 줘야 나중에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잘 태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고 나중에 유산소 운동을 하자. 이 순서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다. 이왕이면 스쿼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계단을 타라.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걸어라. 자, 여기서 마무리로 질문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올리신 것도 있어서 제가 기억 남는 건 뭐냐면요. PT 선생님 그러면 실력 있는 PT 선생님 어떻게 찾을까요? 그게 이제 그 눈을 갖는 게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소개해서 가는데 소개받아서 가면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시간도 없고 어떻게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본인에 맞는 분들을 좀 추천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래서 힘들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 헬스장 가면은 좀 과간이에요, 과간. 막 운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회원님들 가르쳐 주는 거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대부분 뭐 대학 전공 운동 처방이나 네. 또 체육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현주 수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헬스장에 가면은 만약에 PT를 받는다 하면 벽에 붙어 있잖아요. 양력이. 거기에 각종 막 자격증이 있는데 뭐 영어로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돈 주고 어느 정도 하면 다 따요. 돈 주면 따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인지 한번 보시고 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일단 보시고 그 운동 재활 관련해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지 특히 물리치료사 출신이나 제가 말씀드린 건강운동관리사나 운동처방사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진 그리고 회원님 그렇게 네, 그리고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네. 체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체중은 네. 변하는데 체지방률의 변화가 없으시대요. 네.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율은요, 약간 조금 지금 하는 것들, 제가 그 인바디표를 못 봤는데요, 회원님.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사실 챌린지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지금 많이 이제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유산소 운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40분 이상. 왜냐면 체중도 줄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준 것 같죠? 그러면 인바디 그 퍼센테이지가 100으로 본 퍼센테이지잖아요. 내 부피가 이렇게 크다가 그죠? 줄어들었어. 줄어든 상태에서 그 줄어든 상태의 100에서 또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거예요. 결국 체중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면서 퍼센테이지는 내려갈 거지만 지금 당장 안 내려가신다라고 하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내가 빠진 건 확실해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안 내려가는 건 얘가 구하는 공식이 인바디 그 기계 자체도 100 중에 내가 작아진 몸 더 사이즈가 준 100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려나? 그래서 중요한 건 체중이 같이 내려가면서 퍼센테이지가 내려갈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20분 이상의 근력 운동과 한 3, 4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잘 쭉쭉 내려가실 거예요. 헬시에서 먹는 식단대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복싱은 유산소인가요? 무산소인가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떤 게요? 복싱이요, 복싱. 복싱이요? 복싱 가면 지금 올라오셨죠? 그분 대답해 보세요. 복싱 가시면은 한 몇 시간 운동하고 오세요?
복싱 가면 줄넘기 시키고 근력 운동하고 줄넘기가 자세한 일단 유산소죠. 자, 보세요. 줄넘기하고 유산소하고 뭐 샌드백 때리고 미트 때리고 이렇게 하죠. 네, 미트를 계속 칠 수 있죠. 네, 힘들지만. 그죠? 그 때리는 그 행위를 한 1시간 하다 오실 거예요. 맞아요. 한 무산소에 시간 이상 가깝습니다. 하신대요. 네. 유산소입니다. 음, 운동의 시간으로 유산소와 무산소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은 달리기인데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를 1시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100m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시간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굉장히 긴 시간 뛰죠. 긴 거리를.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에요. 운동의 시간과 강도로 유무산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복싱을 만약에 잠깐 준비 시작해서 계속 샌드백을 치는 동작을 전속력으로 전 힘을 다해서 치는 동작을 하면 얼마 못 가서 못 하겠죠? 그 순간은 무산소성 운동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은.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네.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육량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킬로그램이죠, 회원님. 근육량이 2kg 정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방은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운동하니까 배가 많이 고파서 잘 먹었더니 체력은 좋아졌는데 지방이 안 빠지고 몸무게가 늘어서 걱정돼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쵸. 몸무게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헬스에서는 사이즈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불안하시면요. 사이즈를 좀 재보세요. 아시다시피 근육이 붙었다라고 해서 사이즈가 막 늘어나지 않아요. 쉐이빙 되면서 붙을 때 붙고 되게 이게 보기 좋은 몸으로 바뀌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2kg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건. 이거 진짜 많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잘 먹었더니 이 잘 먹는 게 제거식은 아니죠. 그래서 설마요. 잘 먹는 게 좋은 걸 잘 드셨다라고 하면 적당히 지방이 빠지시면서 근육량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운동하셔서 배가 고파서 좀 그 제거식을 지키지 않고 제거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근육량과 함께 체지방량도 올라가거나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로 잘 드셔주세요. 네. 음. 퇴근 후 8시에 운동을 하시고 운동 끝나고 TR고 포스트 워크아웃을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될까요? 마지막 질문해 주세요. 찐 아, 마지막. 8시에 운동 끝나고 TR고 먹으면 8시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8시에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퇴근 후 음, 8시에 운동을 하시고 끝나고 TR고. 운동 시작이래요. 네. 그러면은 끝나는 건 보통 샤워하고 나오거나 뭐 하게 되면은 거의 10시로 10시 보시면 정도? 되겠네요. 10시 정도에 포스트 워크아웃을 드신다는 거죠? 네. 그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고인숙 회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고인숙 회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회원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10시에 티 알고 먹으면 걱정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낮에 떡볶이 먹은 걸 걱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전 중이나 점심에 잘 식단을 지키고 좀 퓨어하고 건강한 식단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저녁 10시에 포스트 워크아웃 먹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허를 찔렀대요. 명쾌한다. 일단 네, 첫 번째 명쾌한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나는 잘 지키는데 이게 이제 성분이나 뭐 칼로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걸린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포스트 워크아웃을 꼭 운동 후에 먹으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 우리 몸에요. 이게 아무리 유동식으로 돼 있지만 들어가서 소장해서 흡수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 유동성이기 때문에 빨리 흡수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어 놓으면 운동 후에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운동 전에 드세요. 드시고 나서 물 드시면서 운동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깔끔하게 주무시는 거 어떠실지. 예. 음, 꼭 운동 후에만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명쾌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어, 오래된 관계로. 네. 현주성님, 요거 영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 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다치지 않게 열심히 운동하셔서
다시는 변하지 않고 건강한 몸매로 죽을 때까지 평생 유지되는 그런 헬시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강의와 질의응답까지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에게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 심화 편을 강의해주신 윤나라 수석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파마넥스 시간은요, 우리 회원님들이 빼독 후에 유지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빼독 후 유지 방법, 꿀팁을 나눠주실 겁니다. 남경화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37기 수석 컨설턴트 남경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요, 빼독 후 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해독이 되는 과정에서 내 몸의 유전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유전자 상태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끝난 후에도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독을 이어나가신다면 요요 없이 세팅 포인트를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 지켜온 식단과 함께라면 아마도 평생을 요요 없이 유지하실 수 있고요. 파마넥스의 특별한 에이즐락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빼독 후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방 축적 방지에 도움이 되는 슬림S와 그리고 체지방을 태워주고 근육량을 올려주는 TR고 제품, 그리고 간과 장, 그리고 세포 해독에 도움을 주는 리버포뮬러, 그리고 화이번의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하루 한 끼 에이즐락 쉐이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빼독 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요요와 유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식욕 조절이 가능한 슬림S입니다. 보시면 슬림S의 특징은 탄수화물과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 대사를 조절해주고 식욕 억제와 지방 축적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 콜레우스 포스콜리라는 이 추출물은요, 인도 등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천연 식물인데요. 지방 분해와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 인체 시험 결과에서도 체중과 체지방 감소, 그리고 근육량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빼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라고 아마 뉴스킨 몰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의 첫 단계인 해독 기관인 간인데요. 간은 계속해서 해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리버 포뮬러는 간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해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이버넷은 혈관 청소 담당인데요. 당분을 흡착하여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리고 지방만을 흡착해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맨 옆에 오른쪽에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우리 제2의 뇌라고도 하는 장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역할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주고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지 과정에서는 유산균을 꼭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늙지 않고 싶다면 이 TR90 에이즐락 쉐이크를 꼭 드셔주셔야 하는데요. 한 끼 식사보다도 칼로리가 더 낮고요. 그리고 좋은 재료, 그리고 깐깐한 공정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쭉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12가지 비타민과 4가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고단백의 식물성 단백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쉐이크와 타사 다른 점은 에이즐락 특허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늙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명 핑크물이라고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은 주 원료가 오늘 방금 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비타민 D, 그래서 뼈 형성과 비타민 5인 판토텐산이라는 탄단지 대사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체지방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포스트 워크아웃이라서 아까 운동 후에 꼭 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같이 또 마른 체형들이 그냥 간식으로 저는 많이 먹었는데 근육량이 정말 올라가는 걸 정말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 근손실 없이 근육이 잘 붙을 수 있는 유청, 카제인 단백질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관절과 뼈 도움이 되는 글루코사민, 비타민 D가 주 원료로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단단한 근육질 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벤져스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강력한 에이즐락으로만 구성한 프리미엄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맨 왼쪽에 체력을 증진시켜주고 이제 젊었을 때의 몸 상태로 바꾸어주는 에이즐락 알스케어드와 에이즐락 기술력과 그리고 비만균을 저하시키고 날씬균을 증가시켜주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에이즐락 메타, 그리고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와 그리고 염증에도 도움을 주는 에이즐락 유스스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보다는 보다 나은 바디를 위해서 한 번 더 건강 체질로 강화하면서 체지방을 골라서 빼주는 에이즐락 TR90을 90으로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독후 유지 프로그램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